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원격 수업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통해서 오늘은 수업을 할 거예요. 원래 화면하고 판사하고 같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화면 글씨가 너무 작게 나오는 바람에 선생님이 좀 10분 정도 찍었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 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구도를 다시 잡아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카메라하고 선생님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능 완성 88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세계사 문제 풀 때마다 얘기하지. 제일 먼저 뭐를 찾아라? 키워드를 찾아라. 근데 어려운 문제는 키워드를 숨겨놓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앞에 이렇게 깔아놓고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주게 만든 다음에 문제를 못 풀게 만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서 읽다 보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키워드가 등장하거나 또는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아도 문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점을 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불에 달군 금속 막대기 등을 거북이 배딱지나 소뼈 등에 갖다 대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점을 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상당히 오랜 고대 시절임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거북이 배딱지라는 단어가 결정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언제지? 상나라 갑골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다 읽어줄 수가 없는 게 지금 시간상 너무 강의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꼭 필요한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를 볼까요? 바로 1번 상나라 갑골문에 관한 내용이 나오네요. 1번 정답. 유대교를 신봉하였다. 자, 유대교와 관련된 국가는 헤브라이이지요. 네, 헤브라이 유대교가 나중에 크리스트교가 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헌상 중국 최초의 왕조이다. 문헌상 중국 최초의 왕조. 하지만 실존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그 나라 바로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네, 미케네 문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에 전파하였다. 이 나라는 바로 히타이트입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이 등장할 무렵 중국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상이 등장했대요. 중국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언젠지 한번 볼까요?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답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공자 동그라미. 자, 공자하면 우리가 제자백가를 접근할 수 있고요. 제자백가라면 시기가 언제지요? 춘추전국시대이지요. 네, 그럼 춘추전국시대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군사를 일으켜 남월과 고조선을 정복한 사람은 한나라 무제입니다. 오패가 조낭양해를 명분으로 세력을 강화하였다. 네, 오패는 춘추 오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춘추시대 이후에 전국시대에서는 선생님이 무엇이 있다고 했지? 전국치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이 충수되었다. 만리장성 동그라미 진나라입니다. 채윤 또는 채륜이 제지술을 개량하여 종이의 보급이 확산되었다. 채륜의 제지술은 후한식입니다. 후한. 호구벌로 자산에 따라 세를 걷는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자, 양세법은요, 당나라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조용조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양세법이라고 했어. 어떤 사건? 안사의 난이라고 했습니다. 안사의 난 이후에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한 문제를 TV에다 담으면 글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크게 보겠습니다. 자, 3번. 가왕조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홍농군 황음현 사람으로 성은 양이고 이름은 견이다. 얘들아, 양견이죠. 양견이 누구지? 맞습니다. 수나라
문제입니다. 수문제입니다. 수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지요. 수나라는 역사가 상당히 짧다고 했습니다. 수문제, 수양제만 알면 된다고 했다. 자, 수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러양을 도읍으로 삼았다. 러양을 다른 말로 낙양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낙양을 도읍으로 삼은 사람은 후한 시대 광무제입니다. 광무제. 구품중정제를 폐지하였다. 네, 수문제는 구품중정제를 폐지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새로 무엇을 시작했죠? 맞습니다. 과거제를 도입했습니다. 자, 니은 정답이고 광저우에 시박사를 설치하였다. 시박사는요, 당나라 때부터 설치를 합니다. 리을 균전제와 조용조를 정비하였다. 네, 맞습니다. 수문제는 균전제와 조용조를 정비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부병제도 정비합니다.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정답 니은하고 리을이네요. 오케이. 자, 4번 보겠습니다. 가왕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와, 선생님이 첫 번째 글자부터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 느낌 오나요? 마르코 폴로? 네, 원나라 때 원나라를 방문했던 선교사이자 여행가였죠. 마르코 폴로는 전령을 보내면 그는 겨우 25마일 만에 역참을 만난다. 역시 여기까지만 봐도 우린 풀 수 있어야 돼. 역참 동그라미. 원나라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에 전령을 보내거나 지방의 소식을 중앙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먼 거리마다 말들이 쉬어가는 곳이 휴게소 같은 곳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 휴게소 같은 곳을 역참이라고 한다고 했지. 여기서 말하는 가왕조는 원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나라의 상황이 아닌 것을 찾아보자. 1번 파스파 문자로 글을 쓴 학생 원나라입니다. 수시력으로 날짜를 따지는 관리 곽수경의 수시력은 원나라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서상기의 공연을 관람하는 기부인도 원나라를 말하고 있고, 대우나 수나라인가? 대우나를 통해 대도까지 다다른 상인? 이거 주문이 헷갈릴 수 있는 선지인데, 자, 대우나는 수나라 때 만들어지죠. 근데 수나라 이후에 원나라에도 대우나는 존재합니다. 5번 사고전서의 일부 내용을 베껴 적는 학자. 네, 5번이 명확하게 틀린 선지이죠. 사고전서는 언제 때죠? 청나라 권륭제 시기입니다. 청나라 권륭제. 그래서 정답 5번. 자,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선생님 첫 번째 글자부터 느낌이 오는데, 상가히 동그라미. 선생님이 상가히, 오삼계, 그리고 경정충 또는 경중명, 이 세 사람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은 바로 3번의 난인데, 좀만 더 읽어보자. 상가히는 아들에게 양해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조정에 요청하였다. 이제 19살이 된 황제는 남부 통치에 있어서 지속적인 타협을 감내하려 하지 않았으니 조언자들의 우려를 억누르며 상가히의 봉지를 폐지하고 군대를 해체하라고 명령하였다. 자, 우리가 상가히보다 더 익숙한 용어 5~3개가 등장하네요. 우리가 이쯤 되면은 3번의 난임을 우리가 접근할 줄 알아야 됩니다. 3번의 난은 청나라 강희제 때 시작해서 강희제가 진압한 사건입니다. 강희제 때에 강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1번 국호를 청으로 군기체를 설치한 사람은 바로 옹정제입니다. 2번 국호를 청으로 변경하였다. 누굴까요? 홍타이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질문, 국호를 청으로 변경하기 전에 후금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누르하치입니다. 누르하치도 중요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네, 강희제 때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의 황제는 표트르 대제입니다. 표트르 대제 기억하자. 작은 성을 건설하고
베이징으로 선도하였다. 누굴까요? 명나라 영락제.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과의 교역을 허용하였다. 네, 이것도 청나라식인데 18세기경에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행. 정답은 3번입니다. 몇 번이지? 다음 문제가?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키워드를 찾아볼까요? 결정적인 전투는 그 도시의 동북방에 위치한 주북이라는 곳에서 1402년 7월 20일에 벌어졌다. 전투는 아침 6시부터 밤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거의 100만 명의 병사들이 동원되었다. 계속 읽어볼까요? 가에 바야지드는 자신이 정복한 민족들로부터 징발한 군대를 데리고 왔다. 팀으로조차 놀랄 정도로 세르비아인들과 그 국왕은 바야지드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지만 아이든, 멘테세, 사루안, 케르미안 등지에서 온 티르크인들은 티무르의 군대에 자신들의 왕족이 있는 것을 보고 티무르의 군대에 가담하였다. 자,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티무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티무르 왕국하고 티무르 제국하고 마찰을 빚었던 그런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아.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 세계사를 어렵게 문제를 낼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처음에 보여줘. 그 다음에 혼동을 오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참고 계속 보다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가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바야지드는 1만 명의 동그라미 숫자, 예니체리 동그라미 숫자, 예니체리와 세르비아인들 앞에서 하루 종일 싸웠으나 자신의 근위대가 괴멸한 것을 알고 석양 무렵에 비로소 퇴각을 결정하였다. 자, 예니체리가 나오면 우리가 접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예니체리는요, 무슨 제도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데브시르메 제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데브시르메 제도. 네, 그러면은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티무르 제국입니다. 티무르. 자, 그렇다면 선생님 문제.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은 국가는 사파비입니다. 사파비. 한번 기억하도록 하자. 사파비도.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2번이 정답이네요. 오스만 제국. 누가? 그것도 중요해. 메흐메트 2세. 자, 쿠투브 미나르를 건설하였다. 자, 이거는 언제일까요? 델리 술탄 왕조를 새로 시작한 사람. 맞습니다.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 쿠투브 미나르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어느 나라일까요? 아바스 왕국입니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칭하였다. 어느 나라일까요? 좀 전에 얘기했어. 맞습니다. 사파비입니다. 자, 사파비는 수도가 어디랬지? 이스파한이라고 얘기했고, 사파비를 세운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마일 1세입니다. 또 하나 더. 사파비에서 군주의 칭호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샤라고 한다 그랬어. 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자. 6번 했으니까 다음에 7번이냐? 자, 7번 보겠습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원전 4세기 후반까지 인도는 많은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이후에는 혼란이 더욱 심해졌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정답 나와야 됩니다. 자, 인도가 혼란스러웠을 시절에 알렉산드로스 침국으로 이들이 응집해서 만들어진 왕조가 무슨 왕조라 그랬지? 마우리아 왕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그래서 가에 들어갈 인물은 찬드라구타 마우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찬드라구타 찬드라구타 마우리아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1번 샤쿤탈라를 지피려 했다. 샤쿤탈라 어느 왕조? 굽타 왕조입니다. 자, 굽타 왕조에서 샤쿤탈라 말고 중요한 키워드 뭐가 있었지? 마하바라타 있다고 했죠. 마하바라타 꼭 기억하자. 자, 타지마할에 건립하였다. 무굴 제국의
아우랑제부의 아버지 샤자한이 건설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다. 바로 나오네요. 정답. 마라타 동맹을 결성하였다. 네, 마라타 동맹은 무굴 제국 때 결성한 동맹입니다. 시크교도 이때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시크교. 델리 술탄 왕조 시대를 종식시켰다. 네, 델리 술탄 왕조 이후에 무굴 제국이 등장하죠. 누가? 바부르가 무굴 제국을 만듭니다. 정답. 뭐였지? 3번. 넘어가자. 빨리 해야겠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찾아봅시다. 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왕정 이후 등장한 그리스인의 국가는 기병 위주의 체제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리스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하지만 국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중장보병 장비를 갖춘 사람들이 한층 강력해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했다. 자, 그리스가 점점 일반 시민들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그들이 참정권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테네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특징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볼까요? 1번. 동방의 전제군 지정을 수용하여 왕권이 강력화했다. 알렉산드로스를 얘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평민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2번이 정답이네요. 법률 제정으로 귀족과 평민의 법적 지위가 동등해졌다.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헤일로타이와 페리오이코이를 통제하였다. 스파르타입니다. 자, 왕족과 공신을 제후로 임명하는 종법적 봉건제. 자, 중세시대를 말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네, 이것은 주나라 봉건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법적 봉건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족과 공신을 제후로 임명하는 종법적 봉건제, 주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자. 봅시다. 오케이. 자,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전쟁이 로마에 끼친 직접적인 영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사실 문제만 읽어도 우리는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전쟁이래. 무슨 전쟁이겠어? 포에니 전쟁이겠지. 한번 보자. 리비아 지방뿐만 아니라 이베리아의 대부분, 그리고 샤르디냐 해와 티네리아 해를 지배하고 있는 카르타고인 동그라미. 로마와 카르타고와 싸운 전쟁, 포에니 전쟁입니다. 자, 포에니 전쟁의 영향, 뭐 그런 거겠죠. 자영농이 몰락했다, 라티푼디움이 등장하였다, 이런 게 아마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그것이구나. 자, 제국이 동서로 분리되었다. 언제지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후한 이후입니다. 서지중해 패권을 차지하였다. 네, 정답이네요. 자영농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라티푼디움이 형성되었다. 이것도 기억해야겠지? 군인 출신 황제가 연이어 등장하였다. 이것은 시기가 한참 뒤인 3세기에 해당합니다. 3세기. 정답 3번입니다. 조금 선생님이 속도를 낼게요. 10번. 이거 넘기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인물이 누굴까? 이 전쟁들은 47년간 최강의 왕이 지상의 여러 지역에서 최고의 현명함과 행운을 바탕으로 하여 수행했던 것이다. 가는 이 전쟁들을 통해 부왕으로부터 물려받은 프랑크족의 왕국을 매우 크게 넓힐 수 있었다. 프랑크족의 왕국, 프랑크 왕국. 클카, 피카 중에 한 명이네요. 자, 그는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온 것은 권력이 크게 실추된 교황 레오 3세의 지원을 간청했다. 자, 레오 3세의 지원 누구였죠? 클카, 피카 중에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카를로스 대제. 자,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는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아들였다. 이거 선생님이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문제에도 냈었네. 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옥타비아누스의 함정에 걸리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그 함정에 걸린 친구들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옥타비아누스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찾아보자. 카를로스 대제.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토교를 공인하였다. 콘스탄티누스죠.
자, 궁정학교를 세워 고전 연구 등을 지원하였다. 네, 카를로스 대제 2번이 정답입니다.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였다. 정보광 윌리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에 기여하였다. 알렉산드로스를 말합니다. 트루파티의 전투,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였다. 카를로스는 맞는데 카를로스 마르텔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 11번. 어이구야. 보이려나 이렇게 하면? 다음 자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탐구활동 자료로 적절한 것은? 한번 보자. 볼게요. 좀 지문이 기네. 키워드를 찾아보자. 한 번은 원주민들이 우리를 만나러 온 일이 있었는데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약 50km를 이동하여 온갖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많은 생선과 빵 그리고 각종 육류까지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나 악마는 에스파냐인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내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모두 칼로 죽였다. 우리를 찾아온 남녀노소 3,000명을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여버린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본 만행은 살아있는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다시 볼 일도 없는 끔찍한 것이었다. 누군가가 새로운 곳에 가서 원주민을 만나서 끔찍한 감격을 본 상황이네요. 근데 아직은 익숙한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 일이 있은 며칠 후 내가 아바나 지역의 모든 추장들에게 사람을 보내 좋지 않은 일을 없을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라고 전하였다. 자, 아바나 지역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아바나 지역. 카리브해의 항구 도시로 현재 쿠바의 수도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야. 팀이 고난도 문제는 키워드가 마땅히 등장하지 않고 문맥이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자, 어떤 인물이 새로운 곳에 갔는데 원주민들이 그런 악행을 지켜보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쿠바의 수도가 위치하는 지역이래. 자, 여기는 아메리카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를 갔던 사람 콜럼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콜럼버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븐 바투타의 여행 기록을 분석하였다. 이븐 바투타 하면 원나라 시기 생각하면 되겠죠. 마테오 리치의 선교 활동은 언제죠? 명나라 말기입니다. 정하양대 명나라 영납제 시기입니다. 콜럼버스 항해 4번이 정답이고 바스코다가마 5번하고 헷갈릴 수 있겠네. 바스코다가마는 아메리카들을 대서양을 건너지 않고 포르투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찍고 그 다음에 인도의 캘리컷을 찍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바로 바스코다가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4번. 더 끝낼 것 같은데. 13번. 밑줄 친 기억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부계를 탈출하다 붙잡힌 후 결국 황풀탑에 위패된 루이 16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단두대에선 그는 결백하다고 호소하였지만 명을 재촉하는 북소리에 묻혔다. 자, 루이 16세가 처형당하는 순간입니다. 국민 공회가 설치된 다음에 루이 16세가 처형되죠. 자, 입법위회가 소집되고 혁명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샹킬루트를 주도로 한 혁명이 다시 일어나고 국민공회 설치 루이 16세 처형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자, 시간 부족으로 선생님이 다른 선지는 안 보고 정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보자. 그의 집권 시기가 경제 상황의 주요한 반전과 맞물려 있었던 것은 커다란 행운이다. 증기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중대한 변화도 나타났다. 산업혁명 시기인가 보네요. 산업에서 기계화 된 동력을 사용하는 정도는 유럽 대륙의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쭉쭉쭉쭉 한번 읽어볼까? 쭉쭉쭉쭉. 자, 수도인 파리래요. 파리. 그리고 1860년에 영국과 맺은 자유무역조약이래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 1860년 시기에 수도인 파리에 집권한 이 사람, 바로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2월 혁명에서 누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 사람이
다시 황제가 되는 거죠. 나폴레옹 3세로 즉위를 합니다. 자, 찾아볼까? 자, 파리쿠미는 나폴레옹 3세 몰락한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대륙봉 세력 나폴레옹이죠. 곡물법과 항해법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19세기 영국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다른 말로 보불 전쟁이라고도 하고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라고도 한다 했다. 정답 4번. 콜베르를 중요하여 중상주의 정치 펼친 프랑스의 루이 14세. 아, 답만 찍는다고 했는데 다 설명하고 있네. 자, 밑줄친 협상의 결과를 옳은 것은 어떤 협상인지 한번 보자. 협상이래요. 선생님이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배회주의도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인의 신앙과 관행이 잘못되었다라고 선교사의 탓이라고 비난하였다. 외국의 종교, 크리스토교하고 중국의 기존에 있었던 신앙하고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정적인 키워드는요. 1900년 베이징과 텐진에 나타나 외국인과 개종자들을 괴롭혔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자, 8월에는 열강이 사출한 2만 명의 부대가 텐진으로부터 베이징까지 진군했다. 우리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의화단 사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태후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8개국의 연합국이 모여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맺은 조약, 바로 신축조약,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로 옳은 것은 신축조약으로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이 인정되었다. 3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밑줄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처칠하면 영국입니다. 쭉쭉쭉 보면은 네, 처칠이 말하는 내용에 해당하네요. 영국이 찾아보자. 영국에 해당하는 나라.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에 있는 식민지의 종단 정책을 실시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러시아, 3번 미국이고 4번 독일이고 프랑스입니다. 5번 프랑스. 잠시만. 네, 4번 독일입니다. 프로이센. 가 인물이 재상으로 재임한 시기 비렐름 1세가 나오면 바로 비스마르크 접근해야 됩니다. 비스마르크가 재임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답. 비스마르크가 재임한 시기에는 철혈 정책을 실시하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 바로 보오전쟁 이후에 북독일 연방이 창성되었다. 3번입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남은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이 더 이어지면 선생님이 강의 영상을 또 찍을게요. 차라리 절반씩 두 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끊어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수업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